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네, 그동안 사람의 도시에 네. 또 이제 품격의 전주를 기초로 시정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네. 지난 뭐 1년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데 어떠세요, 돌아보시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뭐 근 10년 동안 네. 해결하지 못한 여러 현안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버스파업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호남에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맹주였던 전라 가명이 있었던 지역이고, 네. 또 평화동은 교도소 문제 때문에 큰 몸살을 또 앓았고, 또 종합경기장 문제, 그리고 진작 해결이 됐으면은 우리가 전주완도 통합도 이루어졌을 텐데, 송천동에 있는 에코시대에 있는 항공대대 이전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저희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도 되고 네.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한 해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또 전주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를 닦고, 또 복지 문제도 상당히 강화되고, 네. 또 그러면서 정부가 저 지자체가 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네. 이 평가가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생산성 평가라는 건데, 네. 생산성 평가는 1년 전에 전국 129등에서 무려 109등을 뛰어 올라서 전국 네. 20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잘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의 도시라고 네. 이제 접근을 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네. 어떤 정책 마인드가 네. 상당 부분 좀 투영이 됐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가장 근저에 두어야 될 게 바로 우리 시민들,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은 국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 성장의 목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치 행위를 하든 또 행정 행위를 하든 모든 것을 시민을 중심에 두고 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균형, 그러니까 격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불평등, 또 격차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시민의 가장 우선을 두면 그런 불평등과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6기 3년 차예요. 뭐 해수는 3년 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년 6개월, 7개월 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2016년 역시 네. 또 사람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시정을 또 이끌고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는 이제 2주 전쯤에 저희 집 가구도 바꾸고 방도 바꾸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 가구도 바꾸고 방 배치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방자치가 지내오면서 한 최근 20년 동안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이 주인 되거나 국민이 주인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나 시민들이 주인 될 때는 딱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할 때. 정할 때.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주인 역할을 못 하게 되는데, 전주시가 작년부터 그랬지만 올해 특히 더 우리 시민들께서 주인 되는 시정을 반드시 확고하게 만들겠다. 저희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시민들은 들어오고 시청은 나간다는 표현을 네.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시민들께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또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저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특히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장애인 스스로조차도 내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지, 종사자라든지 그 부모들조차도, 가족조차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인권을 바로 세우는 도시를 가는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내가 우리 집에서 불결한 집보다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욕망이고, 또 집에 화분이나 나무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화분과 나무가 많이 있는 환경에 살고 싶은 게 모든 시민들의 욕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시도 집처럼 똑같이 이 전주라는 도시를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로 채우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를 비우고, 또 우리 도시를 이제 나무가 한두 그루, 앙상한 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 전체를 공원과 숲으로 뒤덮고 이제 그런 도시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판교에 다녀왔습니다. 네. 판교는 신도시고 판교는 좋은 건물들이 많고 환경도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모던한 도시인데 그 판교라는 도시, 송도, 판교 뭐 이런 도시들은 이제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고 공원도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은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도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인간에 대한 아주 지극한 사랑이라든지 또 세월의 축적, 뭐 연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전주는 이미 1000년이나 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다져진 그 문화의 깊이가 없이는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좋은 도시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위대한 도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올해 그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한 이제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인간과 환경이 서로 맞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조화. 예.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전주시의 자연 환경 생태적인 것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손을 봐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한 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 그러니까 좋은 도시들은 잘 성장하는 도시들은 도시 그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이 도시라는 그 자체가 가장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도시에 환경이 있으니까 그건 환경 문제 그건 별도로 보는 거고 도로가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 아주 야무지게 잘 다듬는 것도 따로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따로고 사회복지 있는 게 따로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도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쳐서 다 완결성을 네. 갖게 되는데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든지 프라이브르크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이제 기업들이 최첨단 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역시 환경이 좋은 데로 네. 몰리고 이제 제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첨단 산업으로 보면 특히 제주도에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환경 생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인간의 삶의 조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도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주가 생태도시를 가는 것은 전주에 있는 강과 하천, 네. 모세혈관까지 1급수로 다 아주 깨끗하게 다 바꾸자. 네.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숲이 다 황방산 이런 게 고립되면서 숲이 다 끊어져 있었는데 네. 이미 숲들을 다 있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이제 살아나야 이제 자가용이 줄어들고 자가용이 줄어든 그 도로를 시민들에게 이제 녹지길로 네. 보행길로 자전거길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대중교통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생태도시로 간다는 것은 이제 뭐 나무나 숲, 물이 깨끗한 도시는 당연하거니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의 다양성. 네. 그러니까 인간 말고 여러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들도 전주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생태도시인데 생태도시의 가장 상징적 장소가 바로 동물원입니다. 네. 동물원에는 많은 생명들이 활동하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 동물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입니다. 갇히고 또 아프고 또 아주 폐쇄된 그 철장 안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바로 생태도시 다른 생명이 존중받는 아주 상징적 공간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미 밑그림도 다 그려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그 동물원도 생태숲 동물원으로 동물도 행복하고 인간도 행복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네. 전주동물원도 역사가 있는 동물원이잖아요. 네. 네, 연계를 해서 앞으로 꾸준히 뭐 이뤄 나간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생태 네. 가능 도시에 어떤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또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도지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그와 관련해서는 네. 행정과 행정기관 간의 어떤 법과 네. 원칙에 따른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우선 그 문제 전에 네. 이제 이번 국비 70억이 이제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네. 그 전에 이번 상황이 국비 70억이 반납되고 반납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 지역 경제가 특히 중소상인들이 많은 전라북도는 네. 이제 파탄 이럴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이제 대형 쇼핑몰을 받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국비 70억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쇼핑몰이 올 경우에는 매출이 최소 6천억, 많게는 1년에 1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전주에 있는 부가 이제 수천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국비 70억이 그 국비는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70억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따지면 오히려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가치로 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한번 저한테 어떤 선택을 할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송화진 지사가 이야기했던 네. 행정과 행정기관 간의 어떤 계약 관계다. 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시장님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계약 기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멈추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 판단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잘못된 게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은 당연히 멈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계약이 이루어졌던 행정의 어떤 그 행위더라도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선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아니 그게 이런- 사람을 가치를 두고 있는 전주시정의 어떤 그 예, 목표다라고 예, 저희는 말씀을 예, 드리면 되겠네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다만 이게 저희는 거기까지 계약을 그 기업하고 시하고 계약 전 단계에 다른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충분히 그렇게 하면 계약 위반이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도와의 관계도 원칙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그 원칙이 법적인 원칙인지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한 원칙인지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은 이렇게 갈까, 이 원칙을 세워서 그런 거하고 법적인 원칙하고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풀어야 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네. 뭐 계약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전라북도하고 앞으로 이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지만이 맞습니다. 종합경제장 개발권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틀리고 전주시가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를 더 발전시킬까, 이런 그 견해 차이기 때문에. 지향점은 같지만 맞습니다. 예. 가려고 하는 지향점이 같기 방법이다 때문에 보니까. 방법과 그런 견해 네.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제 시민의 삶에 관련해서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엄마의 밥상 예. 상당히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네. 상당히 뭐 여러 곳에서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됐고 지금 어떤 경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 엄마의 밥상 정책이 있다는 게, 그 정책 자체는 참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골 지역은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도시로 갈수록 밥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에서 한 끼를 주니까 우리 아이들 밥 굶는 애들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참 성장할 아이들이 더구나 아침을 굶고 또 저녁도 굶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하루를 연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고, 또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게으르거나 밥을 먹기 싫어서 내가 안 먹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또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책임져야 할 생각합니다. 부분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결제한 사업이 바로 그 엄마의 밥상이라는 그 정책인데요. 매일 아침 저희가 새벽 1시나 2시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싸고 새벽 4시부터 7시 반까지 아이 집으로 도시락을 다 배달해주고 아이들이 그걸 먹고 아침에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네. 해갔고, 또 국가가, 우리 정부가 올해 대한민국을 바꾼 몇 대 시책 중에 하나에서 첫 번째로 꼽았던 시책이 뭐 이 시책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를 쳐주고 또 시민들 성금도 많이 네. 뭐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사실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뭔가요? 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오늘처럼 이제 또 날이 춥거나 이 겨울에 그러면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면 매일 아침 아이를 도시락 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정책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이건 현재 전주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 원탁 회의라는 게 네. 그 1회 시민 원탁 회의에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엄마의 밥상도 전주시 정책 베스트 10 중에 하나로 네. 뽑으신 거잖아요. 네. 그 시민 원탁 회의라는 발상 자체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에 시민을 끌어들이는 예. 어떤 역할을 상당히 지대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 네. 임대료가 올라가서 원주민이 떠나는 네. 그 현상을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전주에 많은 시장 군수들이 오셔가지고 남부시장을 갔었습니다. 남부시장의 야시장하고 청년몰을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그 벤치마킹 설명을 듣고 내려오면서 단체장 몇 분이서 나는 야시장보다 청년몰보다 더 감동스러운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시청에 있어야 될 이런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시청의 부서가 어떻게 시장에 와 있을 수 있냐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청이 현장시청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현장시청 하면 민원 해결하러 잠깐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서들은 아예 거기로 갑니다. 재래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서는 아예 그 전통시장 상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한옥마을 사무소는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에 가 있고 네. 또 공단을 지원하는 사무소는 공단으로 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시민소로 제가 깊숙이 파고들고 원탁회의라는 것은 시민들께서 시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의견을 정책에서 꼭 반영을 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해서 전주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의견 내놓은 것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주형 사회적 경제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나요? 사회적 경제는 이제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네. 가장 큰 규모로 사회적 경제국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회적 경제 하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전주시가 대기업을 좀 터부시하고 이런 금기시하는 그렇게 또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전체적인 경제 중에서 차지할 수 있는 포션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은 지역의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서로 아파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또 경제라는 것은 큰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고 내수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회적 경제 부분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또 지역에서 돈을 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열심히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러려면 겁니다. 자생력을 기울 때까지는 맞습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네. 지원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또 이탈리아 또 이런 데는 사회적 경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는 몬도라곤이라는 협동기업은 우리 삼성하고 경쟁할 정도 그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규모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경제의 사실상 주류가 된 네. 시스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은 가지질 못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거의 공공구매에 저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도전해야 되는 게 네. 가장 큰 숙제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북 시민사회단체 이것도 약간 예민합니다. 네. 그 도도동에 네. 항공대대 이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지역 주민들 동의를 거쳐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현대 사회로 갈수록 계속 님비나 핀피 현상과 관련해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행정을 공격적으로 펴나가기에는 좀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정책은 좀 너무나 좀 지지분하신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을 네. 수 있고요. 네.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주시가 3년 4년 동안 이제 버스 파업 도시라는 오명을 저희가 겪었었는데 취임하고 난 19일 만에 그 어려운 버스 파업을 해결을 했고 이제 전라 감영 문제도 7, 8년, 10년 거쳤었는데 바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평화동에 있는 교도소 문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가 뭐 공격적이냐 공격적이지 않냐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시민들의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8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제 대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도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쳤고 마지막 이제 항공대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항공대가 들어가는 주변에 있는 주변. 분들 특히 전주 권역은 아니지만 이제 백구라든지 김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대화가 부족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원초부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더 설득하면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 점들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 점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네. 더구나 항공대가 들어가야 될 그 당해 지역에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큰 성과가 있고 네. 국방부에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도동 문제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전주 시내버스 네.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를 네. 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게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 노사 갈등에서의 가장 큰 노사 문제점은? 갈등은 우리 시대 뭐 이 버스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나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주 버스가 1968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럼 그 5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 그 사측하고 노측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의회 언론 모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19일 만에 그 일을 해결하고 버스태 타협위원회 지금은 시민의 버스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33인의 위원회를 꾸려서 현재 아주 격렬한 토론도 하고 때로는 뭐 아주 뭐 굉장히 아주 살벌한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게 우리들의 사회적 자본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제 그런 갈등들이 점차 해결이 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쌓이다 보면 우리 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공동체도 살아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정의 가장 기전은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사람 네. 사이의 어떤 신뢰나 서로의 네.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네. 뭐 못 풀 문제가 없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새로운 변화를 뭐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주 발전에 있어서 그 새로운 가능성 등이 또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전주 시민들을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부탁드릴게요. 시민 여러분, 새해가 벌써 뭐 근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올해 경제도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주가 가지는 여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전주를 찾아오고 있고요. 전주가 가지는 경쟁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 그 자체입니다. 전주는 이제 깨끗한 환경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인재들도 있고 전주 인구가 66만인데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독일로 따지면 독일은 전주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이 정도면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주는 또 음식도 맛있고 여러 가지 관광거리들도 있기 때문에 전주가 가지는 도시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주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전주는 지속 가능한 아주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시정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또 시민들을 제쳐놓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은 시민들과 함께 전주시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